헬스장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는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70세 이상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카페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70세 이상 고객님의 이용을 정중히 사용합니다. 정중히, 그 단어가 이상하게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이를 먹은 게 잘못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1월에 퇴직했습니다. 38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학교는 인천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나왔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2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좀 쉬어라고 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예전엔 4층 교무실까지 뛰어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헬스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깔끔해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최신 기구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접수 데스크에 섰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입 문의시죠? 네. 한 달 등록하려고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난처한 얼굴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쯤 지나 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70세 이상 고객님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전 문제요? 네. 혹시 운동 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지기 어려워서요.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38년간 학생들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부당한 말을 들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곳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밖은 3월인데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헬스장은 별로더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버스로 세정거장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좀 낡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 가려다 거절당했으니 기대를 낮췄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70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65세까지만 받아요. 2번째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셔서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헬스장 알아봤어? 응.
알아보고 있어. 잘 되면 말해. 나도 같이 다닐까 했거든.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67세입니다. 아내까지 거절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 많아서 불편하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편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산책이나 하지 뭐.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운동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으로 충분하다면 왜 헬스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근력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무릎이 약해지고 있었고 의사도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할 장소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8년간 학생들에게 존엄을 가르쳤습니다. 나이, 성별, 배경과 관계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나이 때문에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주말이면 가끔 저희 집에 맡기곤 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카페 가봤어요. 거기 딸기 케이크 엄청 맛있대요. 그래? 할아버지는 몰랐는데 가요. 같이 가요. 민준이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앞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카페에 가는 것.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생긴 곳답게 깔끔했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만 70세 이상 고객님의 이용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민준아, 여긴 좀 그렇다. 다른 데 가자. 왜요? 여기 딸기 케이크 있다면서요. 8살짜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못 들어간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냥 다른 데 가자. 할아버지가 더 맛있는 데 알아. 민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으면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카페 왜 안 갔어요? 진짜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거절당한 사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 다녀왔다 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민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카페 헬스장 출입 제한은 차별 아닙니까? 본문에 제가 겪은 일을 적었습니다. 헬스장 2곳에서 거절당한 일, 손자와 갔던 카페에서 안내문을 본 일, 전부 썼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나이만으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민간 사업체의 고객 선택은 사업자, 재량에 해당하며 명확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업자 재량.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경험을 썼습니다. 70세라는 이유로 헬스장과 카페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글이 올라가고 몇 시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공감이었습니다. 너무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노인분들 운동하다 쓰러지면 누가 책임짐? 사고 나면 가게 문 닫아야 함. 사업자 입장 생각 좀. 요즘 노인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월세 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들여보내야 함?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반박을 쓰려다 관뒀습니다. 뭘 써도 예민하다. 꼰대다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면 예민한 노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월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같은 일이 계속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제보하려고요. 나이를 이유로 카페랑 헬스장에서 출입 거부당한 일입니다. 며칠 뒤 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는 그 카페 앞에서 만났습니다.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명 보도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실명이 나가면 동네에 소문이 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퇴직교사, 노시니어존의 분노, 나이 차별 아니냐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기 카페 사장인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장사 안 되면 어쩔 건데요? 영업방해죠, 이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늙은 사람들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기사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가? 회사에서 말 나와요. 누가 기사 보고 네 아버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아버지 나이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다. 아버지는 달라져도 저는 불편해요. 솔직히 창피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38년간 가르치고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가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냈다고
창피하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전에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몇몇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기사 봤어요. 아, 네. 근데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카페 사장도 먹고 살아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 많더라. 알아. 그 진상 노인이 우리 남편이라는 것도 알아? 저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트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 그 기사 남편분 맞죠?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창피해. 아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 때문에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진상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냥 참았어야 합니까? 밤새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들어와서 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 내가 못 살겠어. 제발 그만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저는 싸움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글을 봤습니다. 노시니어 존 피해자 모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거절당한 60대, 카페에서 쫓겨난 70대, 놀이공원에서 촌자와 함께 입장을 거부당한 할머니.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만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족들한테 창피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답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용기 내신 겁니다.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모임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말이라도 계속해야 바뀝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거부한 가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계속하려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예전 같은 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2024년 가을입니다. 기사가 나간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 카페는 아직 운영 중입니다. 안내문도
아직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70세 이상을 거부해도 벌받지 않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봅니다. 그때도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은 좀 누그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진상 노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헬스장 대신 맨몸 운동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찾아 따라합니다. 그게 제 일상입니다. 요즘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가족과 멀어지기만 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38년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침묵은 동의라고. 제가 침묵했으면 저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순간, 나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절당한 순간, 그 수치심과 분노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분노는 진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